여러분, 혹시 사랑과 일, 그 사이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는 순간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화려한 날들 15회는 바로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긴장감이 폭발하죠. 한때 고백을 거절당하고 멀어진 두 사람, 지은호와 이지혁. 그런데 이번에는 뜻밖에도 동업을 시작합니다. 단순한 개인적 인연을 넘어 이제는 서로의 삶과 미래를 얽어버릴 파트너가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동업이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고요? 은호가 내건 조건은 마치 지역과의 관계에 철벽 장벽을 세우는 듯 했으니까요. 한때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로 또 서로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관계였던 두 사람, 지은호와 이지혁. 시간이 흘러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누구도 쉽게 읽어낼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손끝을 맞잡은 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업은 불가능해요. 그 말 속에는 마치 마지막 방어막 같은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역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스스로를 다잡는 냉정함이죠. 그녀는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류를 바라보며 차갑게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 동업 기간은 단 3개월. 은호의 머릿속에는 이 관계가 길어지면 안 된다는 절박한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길어질수록 함께할수록 자신이 다시 흔들릴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둘째, 동업이 깨지면 지역은 사무실에서 나갈 것.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시 나를 상처 입히지 말아줘. 이번만큼은 실패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떠나줘야 해. 그녀가 내뱉은 건 조건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셋째, 사적인 감정은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 이 말이 은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 자신도 알았습니다. 아직 지역을 완전히 지워내지 못했음을. 그래서 더더욱 사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규칙을 세워야 했던 것이죠. 그녀가 원하는 건 감정이 아닌 결과, 사랑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지역은 처음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가장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쓰디쓴 허탈감이 번졌습니다. 3개월이라니. 결국 나와 오래 함께할 마음은 없다는 뜻이겠지. 사적인 감정 배제라니. 넌 정말로 내 마음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곧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말합니다. 좋아. 계약서 초안은 내가 준비하지.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은호가 만들어 놓은 차갑고 날카로운 조건들은 지역에게는 벽이자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벽은 분명 높고 단단했지만 그 벽 안에 아직도 은호의 흔들림이 숨어 있음을 그는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은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립니다. 동업 깨지면 나가라고. 얄짤없네. 지은호. 하지만 좋아. 내가 그렇게 선을 긋는다면 그 선 안에서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은 은호를 향한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냉정한 조건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감정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얽혀 있습니다. 지역은 차갑게 보이는 태도 뒤에서 여전히 은호 곁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계약 협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사람의 사랑과 책임, 두려움과 집착이 얽힌 내면의 전쟁이었죠. 은호가 왜 그렇게까지 냉정했을까요? 겉으로는 냉철하고 단호해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녀의 차가움 뒤에는 바로 돈과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호의 동생 지강호. 그는 누나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분노, 나는 왜 태어났을까라는 허무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끝없이 비교하며 피어나는 자격지심.
그 불안한 마음은 결국 그의 삶 전반을 흔들고 말았죠. 사업 투자 자리에 앉은 강호 어깨를 세우고 당당한 척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강호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굴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처참한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은호와 엄마 정순이. 순이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눈물, 그러나 도저히 멈출 수 없는 흐느낌이 그녀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 어머니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던 엄마의 모습은 보느니 가슴까지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호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눈앞에선 동생이 무시당하고 곁에선 엄마가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지켜내지 못하는 무력한 자신이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아 보였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 강호를 도왔다면 엄마가 저렇게 울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모든 책임은 내 탓이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자책이 몰려왔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조금만 더 앞장섰더라면 엄마가 저렇게 눈물 흘릴 이유도 동생이 세상 앞에서 고개를 숙일 일도 없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곧 하나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해. 내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가족의 아픔은 내가 짊어져야 해. 그래서 은호에게 지역과의 동업은 단순한 사업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책감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고 무너져가는 가족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발버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게 조건을 내세우고 공증까지 요구하며 냉정하게 굴었지만 그 냉정함은 진심을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습니다. 그 속내에는 오직 하나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감정을 버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각오만이 남아있었죠. 지역은 은호가 내세운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손끝은 태연한 듯 보였으나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과 복잡한 다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던진 날카로운 말들 동업은 3개월뿐이야 사적인 감정은 절대 없어. 그 문장 하나하나는 마치 비수처럼 지역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건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벽을 세운다면 세워라 하지만 그 벽 너머까지 난 따라갈 거다. 이번에는 절대로 널 놓치지 않겠다. 그의 시선이 은호를 향할 때 눈가에는 묘한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얄궂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애틋함과 고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한 톤으로 동업자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은호를 향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걸었던 골목길,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웃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가 고백했을 때 차갑게 거절했던 자신의 모습.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역에게 은호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기회를 단순한 계약으로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건 따위 중요하지 않아. 사적인 감정을 빼라 해도 내 마음만큼은 멈출 수 없어. 겉으로는 냉정한 사업가처럼 계약을 받아들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사랑하는 은호를 향한 갈망을 놓지 못하는 남자 차가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뒤엉킨 그의 내면은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동업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고처럼 다가옵니다. 동업을 시작한 맘대로 집은 예상 외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은 두 사람의 노력을 증명하듯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많아질수록 은호의 밤은 길어졌습니다. 하루의 끝,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 순간부터 그녀는 늘 긴장했습니다. 며칠 전 겪었던 카페 도둑 사건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느꼈던 두려움과 차가운 공포가 밤길을 걸을 때마다 다시 은호의 등을 짓눌렀습니다. 어두운 골목,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은호는 최대한 자신을 감추려 했습니다. 푹 눌러쓴 모자, 남자 외투 걸음걸이마저 의도적으로 빨라졌지만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만 같고 불현듯 들려오는 발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길만 지나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스스로를 달래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은호. 그러나 그 순간 그녀도 모르게 또 다른 발걸음이 그림자처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은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는 다름 아닌 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은 택시에 몸을 실은 채 은호가 타고 있는 버스를 눈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 속에서 작은 체구를 가린 외투와 모자의 실루엣이 그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이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야?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동업자일 뿐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던 자신의 말이 이 순간만큼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은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멀리서 따라가던 지혁의 눈빛에는 긴장과 걱정이 엇갈렸습니다. 그녀가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해 불을 켜는 순간 지혁은 비로소 굳게 닫혀 있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잘 도착했구나. 이제 됐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안도, 애틋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조건만 따지는 사업 파트너로 보였지만 결국 그는 여전히 은호의 곁을 지켜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한편 성공만을 좇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가 불현듯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이 찾아왔죠. 어느 날 늦은 시간 회사 건물 계단 지혁은 무심코 올라가다 계단 한쪽에 쪼그려 앉아있는 청소 아주머니를 발견합니다. 무릎을 붙잡고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고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순간 지혁은 그 장면에서 엄마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늘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도 가족의 끼니를 챙기던 엄마, 자식들 걱정에 누구보다 먼저 늙어버린 엄마의 손. 그 기억들이 눈앞에 겹쳐지자 지혁의 가슴은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난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없이 지나쳤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릴 적 도시락을 싸주던 엄마, 아버지의 잔소리에도 꿋꿋이 웃음을 지어 보이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그 곁을 떠나왔던 지난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가족을 외면하며 살았을까? 그 질문이 가슴속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그 순간만큼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의 상처와 외로움을 모른 척하며 달려온 세월이 한꺼번에 후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 김다정의 이름이 떴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다정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집에 와서 밥 한 끼만 먹고 가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보고 싶은 그리움, 함께하고 싶은 사랑, 그리고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혁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가족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그날 저녁 지혁은 오랜만에 가족이 사는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선물 꾸러미와 짐이 들려 있었지만 그보다 무거운 것은 그동안 쌓아온 후회와 미안함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족의 얼굴들이 보이는 순간 지혁은 깊게 숨을 내쉬며 결심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와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온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과의 화해였고 스스로를 향한 용서였으며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붙잡으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놀람과 기쁨이 뒤섞인 눈빛으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서 지혁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혁이 더 이상 성공만을 좇는 남자가 아니라 가족을 떠올리고 가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예고편은 새로운 폭풍의 시작을 암시했습니다. 이상철의 분노. 지혁이 집으로 돌아오자 가족의 얼굴에는 놀람과 기쁨이 번졌지만 단 한 사람, 아버지 이상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번뜩이는 눈빛에는 오래 쌓인 앙금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와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내가 그동안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데? 지혁의 귀가 선언은 아버지에게 화해의 손길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듯한 불편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분노는 곧 가족 간의 갈등을 다시 불러올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혁의 불편한 심기. 한편 지혁의 눈앞에 들어온 또 다른 장면은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은호와 성재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은호와 성재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 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대화하는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지혁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의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것들이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입술을 굳게 다물고 혼잣말을 내뱉는 지혁. 그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질투와 불안, 그리고 놓칠 수 없다는 집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동업자일 뿐이라 말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은호를 향해 깊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은호와 성재 알 수 없는 거리감. 지혁이 몰래 바라보는 그 순간 은호와 성재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늘 그렇듯 은호에게 따뜻하게 다가갔지만 은호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 속에서는 그 미묘한 온도 차이가 불씨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질투, 불안, 의심. 이 세 가지 감정이 얽히며 세 사람의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처럼 흘러가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사실은 박성재와 법적으로 남매가 될 수도 있는 관계라는 출생의 비밀. 이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는 산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동업이든 그 모든 연결고리가 단숨에 끊어져 버릴 수 있는 운명적 진실.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알려주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이 불씨가 곧 거대한 화마가 되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